식물학자의 정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이른 봄 아침이었다. 화사한 벚꽃이 거리를 수놓고 있었지만 한지원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걸으며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다. 안 돼요. 임상시험 결과가 왜 이래요? 부작용이 30%라고요. 한지원 32세. 한국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바이오젠 그룹의 연구개발 이사였다. 명문대 약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젊은 임원이었다. 그리고 한국 제약업계를 이끄는 한태준 회장의 외동딸이기도 했다. 이사님,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합성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화 너머 연구원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다. 오늘 오후까지 보고서 올리세요. 투자자 미팅이 내일인데 이대로는 안 돼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3년간 개발해온 신약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 천연식물 성분을 합성한 한겸증제였는데 임상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었다. 지원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 때 누군가와 부딪혔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자료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모종 상자를 들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흙이 묻은 손톱, 그리고 낡은 운동화. 조심 좀 하세요. 지원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주우려고 했다. 제가 줍겠습니다. 남자가 모종 상자를 내려놓고 서류를 주우려 했다. 됐어요. 지원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라고요. 남자는 손을 거두고 조용히 일어섰다. 지원은 서류들을 주우면서 계속 중얼거렸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 동네에 왜 이런 사람이. 서류를 다 주운 지원이 일어서려는데 한 장이 남자의 발밑에 있었다. 그것은 문제의 신약 분자 구조도였다. 남자가 그것을 집어들더니 잠시 살펴봤다. 이건 뭐예요? 빨리 주세요. 지원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남자는 서류를 주지 않고 계속 들여다봤다. 이거 아르테미신인 유도체죠. 그런데 이 합성 경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여기 이 부분. 남자가 분자 구조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 치왕이 때문에 간독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천연 아르테미신인에는 없는 구조거든요.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가 방금 뭐라고 했지? 아르테미신인? 치왕이? 간독성? 당신이 뭔데 그런 걸 알아요? 지원이 비웃듯 말했다. 약학 공부라도 했어요. 남자가 조용히 웃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식물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식물을 키운다고요? 지원이 코웃음을 쳤다. 식물 키우는 사람이 분자 구조를 안다고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은 합성할 때 조심해야 해요. 자연이 만든 구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봐요. 지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는 명문대 약학 박사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서류나 주세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건넸다. 조심하세요. 그 약, 지금 상태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지원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간독성? 우리 임상시험 부작용이 바로 간 수치 상승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동네 정원사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녀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뒤에 남은 남자. 강민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모종 상자를 들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강민우 36세. 청담동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커뮤니티 가든 초록정원의 관리인이었다. 그곳은 동네 주민들이 함께 식물을 키우는 공간이었고
민우는 그곳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 15년 전 그는 서울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천연물 화학을 전공했고 특히 약용식물에서 신약물질을 찾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그의 지도교수는 그를 차세대 스타 과학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연구 결과가 표절 의혹에 휘말린 것이었다. 실제로는 선배 연구원이 그의 데이터를 훔쳐 먼저 발표한 것이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학계는 민우를 의심했고 지도교수마저 그를 의심했다. 결국 민우는 박사과정을 중퇴했다. 그리고 학계를 완전히 떠났다. 이후 10년간 그는 여러 일을 했다. 농장 일꾼, 화원 직원, 조경 보조. 그러다 5년 전 이 작은 커뮤니티 가든의 관리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천 종의 식물에 대한 지식이 살아있었다. 민우가 초록 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주민들이 와 있었다. 민우 씨, 오셨어요. 60대 초반에 박순희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 정원의 가장 열성적인 회원이었다. 네,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모종은 잘 구해오셨어요. 네. 토마토 모종이랑 고추 모종 다 있어요. 민우는 모종 상자를 내려놓고 작업을 시작했다. 흙을 고르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평화로웠다. 민우 씨. 뒤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20대 후반의 이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근처 초등학교 교사였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제 바질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잎이 자꾸 노랗게 변하는데. 민우는 그녀의 화분을 살펴봤다. 잎의 색깔, 줄기의 상태, 흙의 습도를 확인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바질은 배수가 중요해요. 아, 그래서요? 매일 물을 줬거든요. 이틀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햇빛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남향 창가에 두세요. 감사해요, 민우 씨. 역시 전문가예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전문가. 그는 한때 정말로 전문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정원사였다. 그날 오후 지원은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사님, 한태준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임상시험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정확한 원인은 3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임상 3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회장이 선언했다. 한 달 안에 원인을 찾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원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사직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임원들이 지원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원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한 달, 단 한 달. 그녀는 아침에 만난 남자의 말을 떠올렸다. 이 치왕이 때문에 간독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동네 정원사가 뭘 안다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연구팀장에게 전화했다. 김 박사님, 혹시 우리 신약 분자 구조에서 치왕이 부분 때문에 간독성이 생길 가능성 검토해 보셨어요? 치왕이요? 아니요. 그 부분은 효능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건데. 왜요? 그냥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한눈에 그걸 알아봤을까? 며칠 후 지원은 다시 그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우연히. 아니, 사실은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를 만났다. 민우는 한 건물 앞 화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시든 꽃을 정리하고 새 모종을 심고 있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저기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 안녕하세요. 그때 그분이시네요. 저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지원은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여기 말고 조용한 데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르테미 신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민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가시죠. 그들은 초록 정원으로 갔다. 오후 시간이라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작지만 잘 가꿔진 텃밭들, 각종 허브와 채소들, 그리고 한쪽에는 약용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커뮤니티 가든이에요. 제가 관리하는 곳이죠. 당신이 여기서 일해요. 네, 10년째요. 지원은 약용식물 구역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라벨과 함께 심어져 있었다. 이건 쑥, 익모초, 황기? 네, 전통 약재들이에요.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셔서 심었어요. 그리고 이건 지원이 한 식물 앞에서 멈췄다. 라벨에는 아르테미시아 안누아 개똥쑥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르테미 신인의 원료네요. 맞아요. 민우가 다가왔다. 말라리아 치료제의 원료죠. 2015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그 식물이고요. 지원은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민우를 봤다. 당신 정말 식물만 키우는 사람이에요.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지금은요.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연구자였어요. 천연물 화학 전공으로. 지원의 눈이 커졌다. 그럼.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여기서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원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시험에서 간독성을 보이고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요? 원인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민우는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문 컨설턴트들도 많을 텐데. 이미 다 물어봤어요. 아무도 모르겠대요. 지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한 달 안에 해결 못하면 프로젝트가 폐기돼요. 제 커리어도 끝나고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분자 구조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원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민우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구조를 분석했다. 예상대로네요. 이 메톡 시기가 문제예요. 메톡 시기요? 네. 원래 천연 아르테미 신인에는 없는 구조예요. 효능을 높이려고 추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간에서 대사될 때 독성 대사산물을 만들어요. 지원은 숨이 막혔다. 그 말이 정확히 맞았다. 연구팀이 효능을 높이기 위해 추가한 구조였다. 어떻게 알아요? 천연물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최적화된 거예요. 인간이 임의로 구조를 바꾸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우가 화면을 확대했다. 이 부분을 하이드록 시기로 바꿔보세요. 효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독성은 크게 줄어들 거예요. 지원은 메모를 했다. 확실해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은 그를 바라봤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당신 이름이 뭐예요? 강민우요. 저는 한지원이에요. 바이오젠 그룹 연구개발 이사고요. 알아요. 업계에서 유명하시죠? 지원이 놀랐다. 저를 알아요. 관심 있는 분야니까요. 여전히 논문은 읽거든요. 왜 다시 하네요? 연구를.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복잡해요. 긴 이야기고요. 지원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다.
저희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어요. 왜요? 저는 이제 그 세계와 관계없어요. 여기서 식물 키우는 게 편해요. 하지만 안 돼요.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거절당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럼 제안 하나 할게요. 무슨 제안이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다. 내기를 하죠. 내기요? 네. 제가 당신한테 식물 관련 문제를 하나 낼게요. 당신이 맞히면. 그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여기서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할게요. 매주 주말마다. 민우가 웃었다. 바이오젠 이사님이 여기서 봉사활동을요? 네. 약속해요. 그런데 제가 못 맞히면요. 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신이 우리 프로젝트 컨설턴트를 한 달만 해주세요. 그것도 무료로. 민우는 고민했다.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재미있어 보였다. 좋아요. 해보죠. 지원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한 식물을 가리켰다. 저 식물 말해보세요. 학명까지요. 민우가 그 식물을 봤다. 작은 흰 꽃이 피어 있었고 잎은 깃털 모양이었다. 너무 쉬웠다. 발레리아나 오피시날리스. 영어로는 발레리안, 한국어로는 쥐오 준풀이에요. 지원의 미소가 사라졌다. 맞아요. 그럼 용도는요? 전통적으로 불면증과 불안 치료에 사용되죠. 가바 수용체 작용해요. 현대의학에서도 가벼운 진정제로 사용하고요. 지원은 더 어려운 것을 가리켰다. 이건요? 긴꼬 비로바, 은행나무죠. 혈액순환 개선에 사용되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펜이 주요 성분이고요. 지원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희귀한 식물을 가리켰다. 이건요? 민우는 그 식물을 자세히 봤다. 그것은 정말 희귀한 식물이었다. 파낙스 노토긴생. 삼칠근이에요. 중국 윈난성 원산이고 지혈과 혈액순환에 사용되죠. 사포닌 함량이 인삼보다 높고 특히 진세노시대 ALG1과 RBEN이 풍부해요.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심어놓은 희귀 식물까지 완벽하게 맞췄다. 어떻게? 모든 걸 알아요. 민우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이게 제 전부였거든요. 긴 침묵이 흘렀다. 제가 졌네요. 지원이 인정했다. 그럼 약속대로. 알아요. 지원이 한숨을 쉬었다. 한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여기 올게요. 농담이에요. 민우가 놀랐다. 정말 오실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죠.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지원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민우는 그녀를 새로운 눈으로 봤다. 오만해 보였던 여자가 의외로 원칙이 있었다. 좋아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오세요. 9시요?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식물은 아침 일찍 돌봐야 해요. 지원은 불평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자기가 제안한 내기였으니까. 그 주 토요일 오전 8시 50분. 지원은 초록 정원 앞에 서 있었다. 명품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명백히 불편해 보였다. 일찍 오셨네요. 민우가 문을 열며 말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기본이죠. 들어오세요. 오늘은 기본부터 시작할 거예요. 민우는 그녀에게 장갑과 작은 삽을 건넸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잡초 제거부터 해야죠. 식물 관리의 기본이에요. 지원은 장갑을 보며 망설였다. 그녀의 손은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갑을 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처음 30분은 지옥이었다.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등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손도 아팠다. 힘드시죠? 민우가 물었다. 아니요. 지원이 거짓말했다. 괜찮아요. 민우는 웃었다. 솔직해지세요.
힘든 거 맞잖아요. 좀 힘들긴 해요. 쉬었다 하셔도 돼요. 아니요, 계속할게요. 민우는 그녀의 고집을 존중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은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고 물을 주는 것이 반복되면서 어떤 명상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거 의외로 괜찮네요. 지원이 중얼거렸다. 그 식물학자의 정원, 계속. 그죠? 민우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식물 키우는 게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중과 관찰이 필요한 일이에요. 제 일도 그래요. 실험실에서 데이터만 보다가 여기서 직접 흙을 만지니까 뭔가 다르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가 도시락 2개를 꺼냈다. 하나 가져오셨네요. 아니요. 원래 제 것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 더 쌌어요. 지원은 놀랐다. 저를 위해서요? 점심시간까지 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마워요. 그들은 정원 한쪽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간단한 김밥과 과일이었지만 지원에게는 호텔 식사보다 맛있었다. 민우 씨,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연구를 그만두셨어요? 민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꼭 알아야 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15년 전에 표절 논란에 휘말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었는데 증거가 없었죠. 결국 박사 과정을 중퇴하고 학계를 떠났어요. 지원은 숨이 막혔다. 그게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지금은 이 삶도 나쁘지 않아요. 후회는 안 해요. 가끔은 해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지원은 그의 눈을 봤다. 그 안에 오래된 상처가 보였다. 미안해요. 처음에 당신을 무시해서.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그냥 동네 정원사라고 생각했어요.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정말 오만했네요. 아니에요. 당신은 사실을 본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로 그냥 정원사니까요. 아니에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직도 훌륭한 과학자예요. 제가 몇 달 동안 못 푼 문제를 몇 분 만에 해결했잖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원이 떠나기 전에 민우가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다. 이거 뭐예요? 로즈마리예요. 집에서 키워보세요. 저요? 식물은 잘 못 키우는데. 어렵지 않아요. 햇빛 잘 드는 곳에 두고 흙이 마르면 물 주시면 돼요. 지원은 화분을 받았다. 왜 주시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인내심을 배우게 돼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원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웃었다. 고마워요. 다음 주 월요일 지원은 연구팀 회의를 소집했다. 민우 씨가 제안한 구조 변경을 검토해 봤습니다. 김 박사가 보고했다. 놀랍게도 간독성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어떻게 알아낸 거죠? 다른 연구원이 물었다. 외부 컨설턴트의 조언이었습니다. 누구죠? 어느 대학 교수님이세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개인 컨설턴트입니다. 한태준 회장에게 보고할 때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 외부 컨설턴트 누구죠? 식물학 전문가입니다. 이름이 강민우입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즉시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강민우, 특별한 이력이 없는데요. 현재 청담동 커뮤니티 가든 관리인으로 나옵니다.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정원사. 네, 하지만 천연물 화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학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학위도 없는 정원사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지원아, 너 정신 차려. 하지만 아버지, 결과가 우연일 수도 있어. 제대로 된 전문가를 고용해. 하지만 이사로서 회사의 신뢰도를 생각해. 우리가 정원사한테 자문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우의 실력을 알고 있었다. 그 주 토요일, 지원은 다시 초록 정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뭐 해요? 토마토 모종 옮겨 심기요. 토마토요? 네,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지원은 민우의 지시를 따라 조심스럽게 모종을 옮겼다.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고 적절한 깊이에 심고 지지대를 세우는 것까지. 잘하시네요. 민우가 칭찬했다. 지난주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작업 중에 지원이 물었다. 민우 씨, 우리 회사 정식 컨설턴트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아까 거절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당신 제안대로 구조를 바꿨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민우가 손을 멈추고 그녀를 봤다. 회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아버지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고용하래요. 제대로 된 전문가.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학위 있고 경력 있는 사람 말이죠. 미안해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민우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저는 이력서에 쓸 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지원은 죄책감을 느꼈다. 민우 씨, 괜찮아요. 진짜로. 민우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손을 씻으면서 지원이 물었다. 민우 씨는 행복해요. 지금?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과 만족은 다른 것 같아요. 만족은 하지만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꿈을 포기했으니까요. 억울하게. 지원은 그의 옆 얼굴을 봤다. 석양빛에 그의 얼굴이 더 슬퍼 보였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럴까요? 제가 만들어줄게요. 민우가 놀라 그녀를 봤다.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몇 주가 지났다. 지원은 매주 토요일 초록 정원에 갔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민우와 함께 식물을 돌보면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인내심, 관찰력, 그리고 자연의 지혜. 식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민우가 말했다. 물이 필요하면 잎이 시들고 햇빛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자라죠. 정직해요. 사람도 그래야 하는데. 지원이 중얼거렸다. 동의해요. 한편 회사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구조를 변경한 신약이 다시 임상시험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위장 장애였다. 이게 뭐죠? 지원이 보고서를 보며 소리쳤다. 간독성은 해결했는데 이제 위장 장애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사님.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지원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대로 가면 프로젝트가 정말 폐기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민우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민우 씨,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밤늦게. 도와주세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무슨 문제인데요? 지원이 상황을 설명했다. 위장 장애요. 혹시 pH 문제 아닐까요? pH요. 네. 변경된 구조가 위산과 반응해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장용 코팅을 하면 해결될 겁니다. 장용 코팅. 네. 위에서는 녹지 않고 장에서 녹는 코팅이요. 시도해보세요. 민우 씨.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잘 되길 바래요. 전화를 끊기 전에 지원이 물었다. 민우 씨,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처음에 당신을 무시했는데.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있고요. 그런 사람은 도울 가치가 있어요. 지원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봬요. 네, 토요일에요. 장용 코팅은 효과가 있었다. 위장 장애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태준 회장은 다시 지원을 불렀다. 이번에도 그 정원사한테 물어봤어? 네, 아버지. 지원아.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는 대기업이야.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정식으로 평가해보자. 내가 우리 회사 최고 연구원들을 모을 테니 그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해. 아버지, 만약 그들을 설득하면 정식 컨설턴트로 고용하겠어. 하지만 실패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일하지 마. 지원은 걱정이 됐다. 민우가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받아들일까? 그 주 토요일, 지원은 민우에게 제안을 전했다. 프레젠테이션이요? 네, 우리 회사 연구원들 앞에서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요?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요. 15년 전 일 생각나고. 민우 씨, 지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이게 기회예요.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눈에 보여요. 아직도 연구하고 싶어 하는 거. 아직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 민우는 그녀의 눈을 봤다. 그 안에 진심이 보였다. 무서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우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 날이 다가왔다. 민우는 지원의 도움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그는 천연물 기반 신약 개발의 원리와 함정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발표 당일 바이오젠 본사 대회의실. 3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었다. 민우는 정장을 입고 강단에 섰다. 손이 떨렸다. 지원이 앞줄에 앉아 그에게 미소를 보냈다. 격려의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은 천연물 기반 신약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1분은 힘들었다. 청중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리듬을 찾았다. 식물에 대해, 화학 구조에 대해, 그리고 자연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과거에 자신을 되찾았다. 자연은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며 완벽한 분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는 아르테미 신인의 예를 들었다. 구조를 어떻게 변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자연의 원래 구조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다. 한태준 회장이 일어섰다. 강민우 씨,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손을 들었다. 학위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이런 지식을 배우셨습니까?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15년 전 서울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퇴했습니다. 왜요? 표절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그 후로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식물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학위는 없지만 지식은 쌓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물었다. 그럼 당신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공식적인 자격 증명이 없는데. 민우는 이 질문을 예상했다. 신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검증하세요. 제가 말한 것들을 실험으로 확인하세요. 과학은 권위가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거니까요. 한태준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대답입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강민우 씨를 우리 회사 컨설턴트로 고용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다. 반대? 몇 명만 손을 들었다. 결정됐습니다. 강민우 씨, 환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원은 민우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다. 해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옹했다.
고마워요, 지원 씨. 다시 기회를 줘서. 제가 고마워요. 제게 겸손을 가르쳐 줘서. 민우는 정식 컨설턴트가 됐다. 하지만 초록 정원은 계속 관리했다. 둘 다 할 거예요. 그가 지원에게 말했다. 정원은 제 뿌리니까요. 몇 달 후 신약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부작용이 최소화된 완벽한 한겸증제였다. 출시 기념 행사에서 한태준 회장이 연설했다. 이 신약의 성공은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강민우 컨설턴트의 혁신적인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원과 민우는 옥상 정원으로 나갔다. 축하해요, 민우 씨. 당신도요, 지원 씨. 당신의 프로젝트잖아요. 우리의 프로젝트죠.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민우 씨.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민우가 그녀를 봤다. 처음에는 그냥 일 때문에 가까워진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은 당신이 좋아요. 많이. 민우는 놀랐다. 그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저도요. 그가 속삭였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오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겸손을 배우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당신이 좋아요. 지원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사귈 수 있을까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1년 후, 민우는 이제 바이오젠의 정식 수석 연구원이 되었다. 학위가 없었지만 회사는 그를 위해 특별 채용을 했다.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초록 정원을 돌봤다. 지원은 연구소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민우와 함께 새로운 천연물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들은 함께 초록 정원에 있었다. 이거 봐요. 지원이 로즈마리 화분을 보여줬다. 1년 전에 당신이 준 거.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잘 키우셨네요. 당신이 가르쳐줘서요. 민우는 그녀를 안았다. 지원 씨. 네? 저 당신한테 줄 게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이거 결혼해 줄래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결혼할래요.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주변의 식물들 사이에서 그들의 사랑이 꽃피었다. 결혼식은 초록 정원에서 열렸다. 작고 소박했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지원 씨, 민우가 서약을 했다. 당신은 제게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줬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 씨, 지원이 대답했다. 당신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걸. 평생 당신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그들은 키스로 서약을 봉인했다. 5년 후, 민우와 지원은 자신들의 연구소를 설립했다. 초록 바이오텍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였지만 천연물 신약 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3살짜리 딸 은서가 있었다. 은서는 아빠를 따라 정원을 돌아다니며 식물 이름을 배우고 있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건 민들레야. 예쁘지? 응, 노란색이에요. 지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 닮았어요, 은서가. 민우가 돌아봤다. 식물을 좋아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호기심이 많은 것도. 민우는 은서를 안아 올렸다. 우리 딸은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훌륭한 정원사가 될 수도 있죠. 지원이 웃으며 말했다. 둘 다 훌륭한 직업이죠. 그들은 함께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은서가 잠든 후 민우와 지원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지원 씨. 민우가 말했다. 네?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잊어요? 제가 당신한테 얼마나 무례했는데. 하지만 변했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변한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꿈을 꾸게 됐고, 당신은 겸손을 배웠고, 그리고 사랑했죠. 네,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한때 오만했던 제약회사 이사와 상처받은 식물학자의 이야기. 무시에서 시작해서 존경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직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식과 마음에 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함께 성장하게 만든다. 민우와 지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초록정원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큰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개발한 신약들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들이 키운 식물학자의 정원, 완결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우는 가끔 과거를 돌아봤다. 15년 전 억울하게 학계를 떠나야 했던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뭐 생각해요? 지원이 그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다. 과거요. 그리고 현재. 후회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일이 없었다면 당신을 못 만났을 테니까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날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다음 날 민우는 서울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다. 생명과학과에서였다. 가야 할까요? 그가 지원에게 물었다. 당연하죠. 이제는 떳떳하잖아요. 15년 만에 다시 가는 거네요. 이번에는 교수로서가 아니라 성공한 연구자로서 가는 거예요. 특강날, 민우는 다시 그 대학 캠퍼스에 섰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그가 시작했다. 제 이야기는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했다. 15년 전 저는 이 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열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고 학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절망, 방황, 그리고 초록 정원에서의 재발견.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민우는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했을 때요. 제 실력도, 제 정직함도. 하지만 그때 배웠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는 걸.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다. 제 아내는 제게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기회를 줬죠. 강연 후 민우의 옛 지도교수가 찾아왔다. 민우야. 민우는 그를 보고 멈췄다. 15년 만이었다. 교수님, 미안하다. 교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너를 믿지 못해서. 나중에 진실을 알았어. 선배 연구원이 내 데이터를 훔쳤다는 걸. 민우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돌아올 생각 없니? 학교로.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그래, 너는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그날 밤 민우는 지원에게 교수의 이야기를 했다. 어때요? 기분이? 복잡해요. 하지만 후련하기도 해요. 이제 정말 과거를 정리한 것 같아요. 앞으로만 보면 돼요. 네, 당신과 함께. 몇 년이 더 흘렀다. 초록 바이오텍은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50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었고 3개의 신약이 개발 중이었다. 민우는 여전히 초록 정원을 관리했다. 이제는 회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더 큰 정원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이 모두 정원에 모였다. 은서는 이제 8살이 되었고 동생 준서가 5살이었다. 아빠, 이 토마토 제가 키운 거예요. 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와, 정말 잘 키웠네. 이제 진짜 정원사다.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 정원사도 과학자야.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응. 식물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배우는 거 다 과학이야. 준서가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다. 준서야, 그거 더러워. 지원이 말하려다가 멈췄다. 민우가 그녀를 보며 웃었다. 괜찮아요. 흙은 더럽지 않아요. 맞아요. 지원이 웃었다. 저도 이제 알아요. 한태준 회장도 가끔 정원을 찾았다. 은퇴 후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생긴 것이었다. 민우군, 이 장미는 왜 꽃이 안 필까? 물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회장님. 그래? 사랑을 많이 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식물은 적당한 사랑이 필요해요. 민우가 웃었다. 회장은 손녀들을 보며 흐뭇해했다. 지원이가 좋은 남편을 만났어. 제가 좋은 아내를 만났죠. 둘 다 맞는 말이야. 해질녘, 모두가 떠나고 민우와 지원만 남았다. 피곤하죠? 지원이 물었다. 괜찮아요. 행복한 피곤함이에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민우 씨, 네? 우리 잘 살고 있죠? 물론이죠. 왜요? 가끔 꿈인가 싶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고.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에요. 고마워요. 그때 저를 믿어줘서. 저야말로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서. 지원은 그의 어깨에 기댔다. 알아요? 제가 처음에 당신한테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죠?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라고 했잖아요. 지원이 얼굴을 붉혔다. 흑역사예요. 제발 잊어줘요. 안 돼요. 그게 우리 시작이잖아요. 부끄러운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변했어요. 당신도 변했어요. 더 자신감 있어졌어요. 우리 둘 다 성장한 거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우 씨,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남기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이요. 우리 같은 아이들을 위한, 학벌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고 싶어요. 그럼 시작해요. 여기 정원에서부터. 그들은 초록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첫 해에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들 중에는 민우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학생도 있었고 지원처럼 오만했다가 깨달음을 얻은 학생도 있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원이 말했다.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회를 주는 거고요. 10년 후 민우는 이제 50대가 되었다. 머리에 흰 머리가 섞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었다.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움은 사라졌다. 은서는 대학생이 되어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준서는 고등학생으로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초록정원은 이제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고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러 왔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정원을 찾았다. 저기요, 강민우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제가 강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이에요. 10년 전에 선생님 장학금을 받았던. 민우는 기억했다. 아, 소영씨. 어떻게 지냈어요? 덕분에 박사 학위 받았어요. 이제 연구원이에요.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기회가 없었으면 저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봉사활동 해보는 건 어때요? 매주 토요일마다. 소영의 눈이 커졌다. 그거 선생님이 처음에 하셨던. 네, 순환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다시 다른 사람이 돌려주고. 해볼게요. 지원이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이렇게 커졌네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와 지원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여보, 지원이 말했다. 응? 행복해요. 나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민우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 가꾼 정원처럼 우리 삶도 계속 가꾸면 돼요. 시들지 않게. 시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피울 수 있어요. 함께라면.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은서와 준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우리 딸이 저녁 준비했네. 준서가 도와줬어요.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기도했다. 이 음식과 이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모두가 따라했다. 식사하며 그들은 하루를 이야기했다. 은서의 연구실 이야기, 준서의 학교 이야기, 지원의 회사 이야기, 민우의 정원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아빠. 은서가 물었다. 아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민우는 생각했다. 성장이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저는요. 준서가 물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앞으로 찾아가면 돼. 엄마는요. 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겸손이야. 배우려는 마음. 그게 뭐가 달라요? 준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민우와 지원이 서로를 보며 웃었다. 같은 거야, 결국. 식사 후 민우는 발코니로 나갔다.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지원이 따라 나왔다. 뭐 해요? 식물들 확인하는 거. 아직도 해요? 매일. 응, 식물은 매일 봐야 해. 지원은 그의 옆에 섰다. 저기 있는 로즈마리 기억해요? 물론이죠. 15년 전에 당신한테 준 거. 아직도 살아있어요. 당신이 잘 키웠으니까. 우리 사랑처럼요. 민우는 그녀를 안았다. 그래, 우리 사랑처럼. 멀리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도시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배우고. 민우와 지원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다. 오만했던 여자와 상처받은 남자가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퍼뜨린 이야기. 끝이 아닌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 마치 식물이 계절마다 새로운 꽃을 피우듯이 그들의 삶도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여보, 지원이 속삭였다.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차가웠던 봄날 아침 우연히 부딪힌 두 사람.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다. 초록 정원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오만은 겸손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상처는 치유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민우와 지원은 그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초록 정원에서, 연구실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그들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듯 그들의 사랑과 배움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었다. 학벌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지식과 따뜻한 마음,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초록 정원의 식물들처럼 민우와 지원의 사랑도 계절을 거듭하며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끝. 에필로그 20년 후. 은서는 이제 저명한 식물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천연물 신약 연구를 이끌고 있었다. 준서는 환경운동가가 되어 전국의 커뮤니티 가든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민우와 지원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초록정원에서 매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남자가 정원을 찾았다. 그는 오만해 보이는 여자와 함께였다. 여기가 그 유명한 초록정원이야. 여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냥 동네 텃밭 아니야. 민우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과 지원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그가 인사했다. 실례지만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네. 30년째 이곳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눈빛이 낯익었다. 하지만 민우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식물에 관심 있으세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항상.